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마세라티 르반테 S입니다. 마세라티 같은 브랜드도 SUV를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SUV의 인기가 좋은데, 예전 같았으면은 마세라티의 SUV다 이러면 좀 상상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SUV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SUV가 없던 브랜드들, 뭐 제규어라든가 지금 보시는 마세라티, 그리고 앞으로 나올 페라리까지도 전부 SUV를 이제 갖추려고 하고 있죠. 갖추고 있고, 르반테의 출현은 6년 전에 예고가 됐죠. 그러니까 2011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쿠방 컨셉트가 나왔는데, 그게 SUV를 예고하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죠. 마세라티의 외관 디자인에서는 가장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그릴인데,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마세라티 중에서 이 그릴 디자인이 르반테가 가장 과감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의 면적도 넓지만 저 핀들의 디자인이 참 과감해요. 그래서 마세라티는 원래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기도 하는데, 이 르반테는 SUV이기도 하지만 저 앞쪽의 얼굴 때문에 특히 더 눈길을 모으는 디자인 같습니다. 앞모습만큼은 아니지만 뒷모습 역시도 좀 위압감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커요. 이 차가 5m가 넘고요. 휠 베이스도 3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급이죠. 거기다 뒤에서 보면은 이 차의 넓은 전폭이 더 두드러지는데, 사람으로 치면 엉덩이가 좀 펑퍼짐하죠. 그리고 양쪽으로 두 개씩 뽑아져 나온 머플러도 위압감을 더합니다. 이 차는 색상이 조금 어두워서 그런지 근육질을 표현한 것 같은 저 리어 팬더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요. 뒤에서 보면은 저 리어 팬더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이 차의 크기나 엔진 출력에 맞게 타이어 사이즈도 상당히 크죠. 앞 타이어의 사이즈가 265에 40R 21이고요. 뒤에가 295에 35R 21이죠.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 3가 끼워져 있습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마세라티 디자인 같아요. 특히 이런 약간 옅은 빨강색 이 색깔을 보면은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실 저런 얕은 빨강색은 저거 잘못 쓰면 좀 촌스럽거든요. 근데 옷걸이가 좋은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의 경우에는 가죽이라든가 우드, 금속, 거기다가 직물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직물의 경우에는 약간 좀 의외예요. 보통 이 정도 차급이라면은 직물은 보통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르반테의 경우에는 저 도어 트림 일부분, 그리고 이런 시트 이 중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직물을 사용을 했는데, 요 직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소재에 비해서는 조금 그 느낌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는 이 만졌을 때의 촉각적인 뭐 고급스러움 이런 거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아날로그 시계도 뭔가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죠. 요즘에는 모니터가 거의 다 와이드 타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르반테의 경우에는 기블리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하거든요. 이 모니터가 네모 반듯하니까 꼭 PC 모니터로 치면은 꼭 CRT 같은 느낌인데 약간 좀 올드 패션스럽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메뉴는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미디어고요. 라디오, 컨트롤에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냉난방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 모드도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서라운드 뷰의 화질의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마세라티 로고를 누르면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은 메뉴가 뜨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화질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요 메뉴, 이쪽 메뉴는 또 화질이 되게 좋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밑에 바로 빼놨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앞쪽에는 깊은 수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는 것보다는 깊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경우에는 여기 이 위쪽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또 상당히 깊죠. 그리고 이 안에는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기어 레버의 디자인은 좀 평범한 편이고요. 기어 레버 옆쪽에는 이렇게 주행과 관련된 버튼이 쭈르륵 모여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서스펜션,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어요. 여기 있는 다이얼을 보면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볼륨 조절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 메뉴를 오갈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고 조절 버튼이 있는데, 차고 조절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르반테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꽤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깊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냉방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람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있잖아요. 이렇게 온으로 하면은 여기 이제 찬 바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안에도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된 것도 좀 특이하죠. 계기판의 디자인은 딱히 이쁜 편은 아닌데, 밤에 보면은 저 바늘은 예뻐요. 그리고 가운데 액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르반떼의 경우에는 좀 몇몇 그 한글이 번역이 좀 어색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4WD의 앞뒤 토크 배분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유리는 당연히 상하향 4개 다 모두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는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르반떼의 경우에는 이 포르쉐처럼 시동 버튼이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뿔처럼 솟아오른 길쭉한 패들 시프트도 마세라티의 특징인데, 패들 시프트의 위치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방향지시등 레버는 보통 손과의 거리가 좀 멀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이라 약간 좀 이렇게 먼 감이 있습니다. 차의 크기에 맞게 운전대는 좀 직경이 큰 편인데 이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좋고요. 그리고 얼핏 보시면 이게 림이 좀 평범하지만 요 가운데 부분에 여기 또 우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하죠. 2열의 무릎 공간은 이 차의 크기나 휠 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좁다고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무릎을 넣어보면은 주먹이 딱 하나하고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2개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차가 휠베이스가 3m잖아요. 그러니까 2열 시트의 무릎 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죠. 대신에 시트는 꽤 안락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1열의 머리 공간, 그러니까 헤드룸은 좀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1열의 헤드룸을 보면은 지붕을 좀 더 낮춰서 더 멋진 스타일링이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2열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또 그러니까 헤드룸이 딱 주먹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2열의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키스루 구멍도 있습니다. 마세라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리죠. 거의 대부분의 시승기에서 소리가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르반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차는 지금 공회전에서도 그 머플러에서 그 둥둥둥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좀 부각이 돼요. 지금은 그냥 일반 모드고요. 공회전에서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좀 더 둥둥둥한 소리가 좀 더 강조가 돼요. 물론 주행 중에는 소리가 또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차를 시승할 때 뭐 공회전 정수성이 어떻다 이런 건 좀 다른 얘기 같고요. 물론 일반 승용차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용한 차는 아니죠. 그러니까 엔진도 지금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요. 배기음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둥둥둥 거리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소리가 이 차의 또 매력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또 마세라티를 또는 르반떼를 구매하실 정도의 오너라면은 이런 소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납득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엔진은 3.0 V6 트윈 터보고요. 이 V6 트윈 터보는 출력이 2가지가 있죠, 가솔린이. 근데 이 차는 그 상위 버전인 르반떼 S, 그러니까 430마력 버전이고요. 430마력이니까 이 차가 무거워도, 이 차가 지금 2.1톤인가 되는데 무거워도 동력 성능은 뭐 아주 충분하죠. 간선도로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걸 이렇게 운행을 할 때 보통 90km, 110km 정도 되잖아요. 제한 속도가. 근데 진짜 조금만 밟아도 그 속도가 되게 쉽게 넘어가려고 그래서 발 조절을 좀 해야 되죠. 제가 지금도 38km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진짜 가속페달 요만큼 밟고 있어요. 아주 얇게. 이렇게 조금 밟고 다닐 때의 엔진 음색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뭔가 약간 좀 답답한 면이 있고 그런데,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 회전수를 높이면은 이런 약간 답답한 소리가 싹 사라지고 굉장히 멋있는 소리가 납니다. 이 차도 SUV니까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방 시야는 되게 잘 보이고 사이드 미러의 저 거울의 면적도 되게 커서 좌우의 시야도 좋고. 그런데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뒷유리가 좀 좁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제한되는 면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 A필러가 되게 두꺼워요. A필러가, 양쪽 A필러가 좀 되게 두꺼워서 시내에서 뭐 골목에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조금 시야가 좀 제한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차는 아무래도 방음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 80이나 90 정도 달리면은 그 타이어 소음이 실내로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 차의 성격도 그렇고 타이어의 성격도 그렇고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하체는 좀 이렇게 바운싱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차가 기본적으로 좀 하체가 좀 많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바운싱이 있고, 그 바운싱이 또 있는 것에 비해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그런 뭐 하체의 딱딱함, 탄탄함은 좀 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정속 주행이나 그럴 때 보면은 차가 약간 좀 아래 위로 좀 울렁울렁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물론 이 차 이제 스포츠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스포츠로 바꾸면은 한결 좀 단단해지긴 하죠. 그리고 그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 기준으로는 저는 승차감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마세라티를 몇 대 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회전할 때 그 비슷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SUV, 그러니까 르반테 SUV잖아요. SUV도 그 예전에 탔던 다른 차들과 좀 비슷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 이렇게 빨리 진입해서 가속을 하면은 안쪽으로 좀 더 이렇게 감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차들, 그러니까 옛날 기블리나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블리 디젤이나 콰트로 포르테만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특성이 회전하면은 그냥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르반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통의 차들과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덩치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저 코너에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보면은 그리고 이 운전대도 크고, 근데 막상 저 내리막 코너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차가 되게 작게 느껴져요. 되게까지는 아니고요. 좀 작게 느껴지는,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좀 민첩하고 스포티하게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지금은 서스펜션 스포츠 모드 그리고 드라이브도 스포츠로 바꾼 상태이고요. 이때는 좀 더 뭔가 좀 하드코어하죠. 코너 돌 때도 감각이. 그리고 좀 이게 내리막 코너와 좀 달리 뭔가 오르막 코너는 좀 이렇게 접지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차를 일상적인 주행에서 이제 살짝 가속 페달 밟고 다니면은 뭐 당연히 힘은 충분한데, 만약에 지금처럼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좀 터보 레그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85인데 여기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급이면은 좀 더 반응이 좀 더 즉각적인 것을 기대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한 뭐 반박자 정도 조금 느린 감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느린 게 아니라 엔진의 그 레그가, 그러니까 터보 레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차는 터보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한마디로 호쾌하게 돌아가거든요. 가속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초반의 가속력에 비해서 그 고속까지 쫙 뻗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쫙 나갈 때 보면은 좀 나중에 좀 힘이 안 나가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로 쭉 밟아보면은 뭐 거의 2차 제원상에 나오는 최고 속도까지 되게 비교적 수월하게 쑥 올라가요. 이 차로 코너 몇 번 돌아보니까 SUV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스릴이 있어요. 좀 스포츠카를 모는 것 같은 그런 스릴이 있어요. 이 차 지금 스포츠 모드 기준으로 보면은 전자장비의 개입은 조금 늦은 편이고요. 보통 이렇게 크고 무거운 SUV는 대부분 전자장비가 빨리 개입 시기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늦은 편이고, 꼭 SUV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균적인 뭐 승용차나 좀 스포티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차의 기준을 봤을 때 좀 늦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상대적으로 운전자가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그런 허용 한도를 좀 이렇게 높여놓은 느낌이에요. 이 차의 최고 출력은 430마력이고 정지에서 100km, 그러니까 제로 100은 5.2초, 최고 속도는 260km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의 가속력인지는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가속을 쭉 해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속까지 쭉 뻗어나가는 힘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속을 쭉 해보면은 진짜 뭔가 호쾌하게 나가는 맛이 있어요. 이 차가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가속이 됩니다. 시원하게 가속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무섭게 나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카이엔 터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차는 좀 특히 가속감이 빨랐거든요. 실제 가속보다. 근데 이 차도 뭔가 실제 가속력보다는 가속감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도 빠르긴 하지만.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이 차가 소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멀 모드로 가속을 하잖아요. 노멀 모드로 가속을 해도 엔진 소리라든가 머플러 소리가, 저 배기음이 상당히 듣기가 좋거든요. 특히 변속할 때 이게 펑 하고 터지잖아요. 보통 그거를 고성능 차의 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속할 때 약간 변속할 때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더 부각이 되고 엔진 소리도 달라져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이 노멀 모드에서의 엔진 음색이 조금 더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엔진 소리는 약간 좀 인위적인 소리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진 음색으로만 보면은 노멀 모드로도 충분히 엔진 음색이 좋고, 저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스포츠 모드일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이 차는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일 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노멀 모드일 때는 직선으로 이제 고속으로 달려면 상하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에 롤은 별로 없는데 상하에 좀 움직임은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 상하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고속으로 직진할 때 안정성도 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저속에서 발진할 때는 특히 더 엔진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일 때. 이 차로 코너 몇 번 돌아보니까 진짜로 좀 스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면은 스릴이 있어요. 뭔가 한쪽에 이제 무게 많이 실리고 코너 많이 돌아갈 때 있잖아요. 타이어 그립을 최대한 쓰면서도, 최대한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쓰면 돌아갈 때는 뭔가 살짝 이게 차가 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전자장비가 있으니까 돌진 않죠 사실은. 근데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SUV지만 뭔가 좀 되게 스포티한 차, 스포츠카까지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를 모는 듯한 그런 스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고속으로 달릴 때, 그러니까 대략 한 130 정도가 되면은 차고가 저절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대략 속도가 다시 90 정도? 90, 85?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다시 또 자동으로 차고가 또 내려갑니다. 그 차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요 계기판에 또 따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고속에서 급제동을 하잖아요. 급제동하면은 이제 속도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이 변속기의 기어 단수도 그거에 맞춰서 차차작 내려가는데, 그 느낌이 그 포르쉐 7단 PDK와 좀 비슷해요. 이 차는 이제 8단 자동인데 급제동하면서 속도가 내려갈 때 그에 맞춰서 이 기어 단수가 탁탁탁 하고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다운시프트 보정하면서 탁 내려가는 게 느낌이 아주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화면에 보면은 AWD의 그 앞뒤 토크 부분이 보이는데, 이걸로만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 차는 AWD 4W4W인데 그러니까 뒷바퀴 굴림 같은 성격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지 상태에서 급발진 하잖아요. 아주 짧은 부분만 앞뒤로 50대 50이 되고, 그 조금만 넘어서면은 바로 뒤로 더 토크가 더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이제 붙은 상태에서 지금 대략 지금 80인데 80에서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0대 80이거든요. 앞에가 20, 뒤에가 80. 그리고 속도가 더 높아지면은 당연히 뒤로 거의 다 가고요. 그리고 코너 돌 때도 그렇고 직진할 때도 보면은 이 차는 그 뒷바퀴 굴림적인 특성을 좀 강조를 한 게 그렇게 사륜을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앞뒤 토크 배분을. 그리고 당연히 지금처럼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100%만 다 뒤로 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연료를 안 쓰는 거죠. 오늘 마세라티 르반테스를 시승을 했는데요. 이 차가 S라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전체적인 운동 성능이 꽤 좋네요. 특히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엔진 출력, 그러니까 수치만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가 참 좋아요. 이 마세라티가 시승하면서 소리가 좋다는 얘기는 뭐 워낙 많아서 좀 식상하긴 하지만 소리가 좋아요. 엔진 소리가 전력으로 가속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밟고 다녀도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고, 머플러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진짜 마세라티는 감성으로 타는 차다라고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감성 플러스해서 성능도 꽤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실내가 있는데 외관이나 운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단점은 이제 실내 같거든요. 제가 실내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차 가격 또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좋은 건 되게 좋고 좀 떨어지는 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좀 편차가 있어요, 실내 소재에서. 그러니까 이 차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요 모니터 역시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지금 제가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 차가 또 지금 주행거리가 많거든요. 11,000km가 좀 넘었어요. 시승차로는 좀 주행을 많이 한 거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해도 좀 잡소리가 있어요. 저 뒤 2열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 그런 점은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성능 SUV 하면은 독일 3사의 차종을 떠올리는데, 이 르반테 S도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으로 희소성도 있고,
또 소리 같은 또 감성적인 면에서는 또 차별화가 되니까 그런 점은 또 메리트로 내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마세라티 르반테 S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번주 시승 스케일 잡을 때 더위 먹어갖고 정주를 와서 그런지 이번주 수목금에 시승을 너무 많이 잡았네요. 잡은 줄도 모르고 또 잡고 그래서 저 이거 르반테 S는 뭐 핑계긴 한데 좀 그냥 되게 급하게 찍었어요. 저 지금 바로 저기 에스컬레이드 시승 이거 바로 반납하고 에스컬레이드 시승하러 가야 돼요. 제가 심지어는 이번 주 수목금에 스팅어 2.0도 잡았는데 제가 좀 생각이 없어졌어요. 정주를 놨어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 확인하고 스팅어 2.0 또 부랴부랴 또 취소하고 다음 주로 미루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팅어 2.0은 지금 벌써 연기가 3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스팅어 2.0이랑은 좀 인연이 없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르반테 S는 좀 제가 잠깐 타보긴 했는데 사실 그 주위 그 기자들 타본 기자들은 그 르반테 디젤은 좀 평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물론 가솔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아닌데 괜찮네요. 좋아요. 거기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탔던 마세라티가 기블리 디젤인데 그 차가 좀 되게 별로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 르반테 S는 되게 훌륭하네요. 제가 지금 정체 구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체 구간에 들어와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니까 이 작동이 좀 되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올 건데 가다설다 할 때 뭔가 좀 되게 울컥거려요. 좀 다른 차는 이렇게 울컥거리는 차가 별로 없었는데 정체 구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면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세요. 지금 스포츠 모드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다서다가 하는 이 작동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이 아니죠.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